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9월 22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이 좀 있었죠. 미국 선물 어제 뭐 좀 나름 준수한가 싶더니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 그 여파로 갔다가 이 장중에 변동성 보세요. 플러스에서 순식간에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이제 그 파월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지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그 강한 어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와장창창 쭉 밀리면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점도표상으로 4%대 요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뭐 4에서 뭐 4.5, 그리고 파월이 일단 계속 강견 일변도 계속 똑같은 강한 인플레 뭐 한 2%대 요 정도까지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 결국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갖다 강하게 하겠다라는 어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나올 것도, 어제 이제 금리 인상 자체는 0.75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는데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 없다. 계속 올려야 된다. 그리고 그 뭐 목표치가 대충 인플레 뭐 한 2% 구간 요 정도인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이 뒤에 나올 금리 인상도 아무리 낮아도 지금은 빅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요 정도를 좀 예고하는 느낌으로 갖다가 계속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이제 그 금리 인상 발언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또 와장창 깨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측 범위 정도까지 한 2%, 차라리 이걸로 갖다 뭐 이제 한 4%, 뭐 5% 이렇게 밀렸더라면은 좀 과한 낙폭 아닌가 하고서 접근하기 좀 편했을 것 같은데, 그냥 저냥 애매하게 마감을 한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 선물 이제 뭐 한 2.13에서 멈췄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또 장 시작 전에 미국 선물 이거 흐름을 좀 보긴 보셔야 돼요. 미국 선물이 장 열린데 뭐 거기서부터 또 막 1%, 뭐 1.5% 이렇게 밀린다. 그러면 살짝 좀 피곤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또 하필 내일 금요일이죠. 물론 이제 미국 선물이 오늘처럼 밀어놓고 내일 또 뭐 미국 시장에서 또 변화로 인해서 돌릴 수는 있습니다. 네, 2%. 오늘 미국 선물이 장 열리기 전에 막 플러스로 갔다가 막 한 0.5%막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은 이 오늘 하락한 금리 인상 악재에 대해서 악재 발표했네, 소멸이구나, 이런 식의 흐름으로 좀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눈치를 보고 다음 주 중에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금리 인상 이벤트는 끝나긴 끝났어요. 근데 이 뒤에 또 있죠. 올해 2번 더 있을 텐데 거기서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해서 기준금리가 이제 4%대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은 일단 연준에서 예상했던 금리 인상치를 어느 정도 채운다라는 거, 그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금리 인상 이제 절반 왔을 뿐 기준금리 뭐 4%대까지 올린다. 이 말은 반대로 4% 정도 가까이 채우기 시작하면은 조만간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때 가서 인플레 데이터랑 수치값이랑 같이 해가지고 뭐 여기서 또 금리 인상을 또 할지 안 할지 그때 가보긴 해야 되지만, 일단 연준에서 점도표 등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는 4%대이긴 합니다. 4%대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막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이미 올릴 거 다 올렸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거죠. 매 맞을 거 이미 다 맞았는데 뭐가 문제야. 두들겨 맞을 거 다 맞았는데, 그런 생각도 저는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올릴 거면은 빨리빨리 후딱후딱 올려가지고 채우고, 인플레 뭐 수치 좀 낮아지는지, 그러면은 그 부근에서는 최소한 지수에 대한 저점을 많이 제대로 형성을 해주면서, 또 중장기적으로 이번에 이제 시황이 지수를 보시면은 올해 내내 밀렸잖아요. 올해 내내 1월부터 해가지고 1000포인트짜리가 지금 754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거의 23%요 정도 밀려 있다 보니까, 반대로 그만큼 밀렸기 때문에 또 지수 안정화될 이슈 만들어 준다면은 뭐 1000포인트를 다시 올라간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100포인트 정도는 좀 돌려줄 수도 있겠죠. 길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빅 이벤트는 일단은 지났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좀 확인을 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뭐 어제, 와, 이거 뭐 금리인상 뭐 나오고서 좀 지수 좋지 않을까? 좋은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 이벤트가 있으면 조금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고, 이거 하면은, 만약에 이제 어제 종배는 좀 건너뛰고, 오늘 인상했네? 미국 밀렸네?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 밀리겠죠? 그런 곳에서 이제 조금 분할 매수를 뭐 시작한다면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 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벤트는 지났고, 뭐 테마성 뉴스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두 달치 뭐 이 정도 재고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넘기고, 뭐 이제 보던 애들 내용으로 갖다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이 뭐 좀 잡다 해서 그런지 뭐 이런 스펙주들도 튀어 올라왔죠. 물론 이제 스펙주 중에 뉴스가 괜찮은 것도 있어요. 뭐 2차전지 기업이랑 합병 기대감. 최근에 2차전지 키워드 붙이는 애들이 엄청 잘 움직이잖아요. 뭐 동국산업도 그렇고 태경 PK도 그렇고 2차전지 뭐 미래나노텍 금양 등등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붙여주는 키워드의 반응을 시장이 화끈화끈하게 좀 해줍니다. 어제 뭐 좀 EM 플러스 뭐 이런 애들도 2차전지고 하다 보니까 키워드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좀 스펙주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건 반대로 말하면 시장이 좀 잡스러운, 어제 상한가 간 게 스펙 두 개에다가 YTN, IMBC, 화천기계, WI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좀 든든하게 탄탄하게 상한가를 간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래대금 끽해봐야 뭐야 뭐한 뭐 1000억도 안 터지는 이런 애들이 막 상한가, 거기다가 그 중에서 막 이런 애들은 지금 상한가 막 2번, 3번 나오고 있는데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제 뭐 상한가 종목들이 꽤 나오긴 했는데 시장이 잡스러워요. 딱 봤을 때 상한가 막 잡주들 이런 애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포르쉐 29일 상장, 뭐 시장가치 100조 상회할 듯. 요 이슈 자체는 다음 주까지는 좀 살아 있는데, 이제 이쪽은 매매를 하실 거면은 그거죠. 좀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으로. 그래서 뭐 어제는 또 3기 시세 주고, 코리아 FT는 또 끌어올렸는데 얘는 이제 그대로 좀 반납을 했네요. 4%대. 그래서 예선테크 3기 코리아 FT. 이렇게 좀 포르쉐 이슈로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있다는 점. 이재용 다음 달 손정이 만나 ARM 인수 제한 들을 거다. 손정이 만나서 ARM 인수 제한 들을 거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온칩스거든요. 가온칩스가 이제 인수, ARM 인수 얘기 나올 때마다 가온칩스가 좀 같이 움직였는데, 요거는 이제 뭐 다음 달 만나서 인수 제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들을 거다. 이건 오늘 시장에서 뭐 붙여주나, 뭐 아무래도 개별주다 보니까 테마주 대비해서는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그 이슈를 붙여주는지, 그리고 애플페이도 시장에서 새로운 뉴스가 없을 때 계속 좀 꿈틀꿈틀 움직이고, 애플페이가 아이폰 14 출시랑 얘가 뭐 또 같이 엮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좀 있겠죠. 아이폰 14가 일단 뭐 공개는 된 걸로 알고 있고, 출시일이 요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이 아니더라고요. 1차 출시국에서 우리나라가 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이폰 출시도 요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제 또 iOS 따라서 그 애플페이 기능 이런 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한국정보통신 에이텍 시리즈부터 해서 애플페이는 일단 좀 정리를 해두시는 건 필요합니다. 곧바로 막 바로바로 뉴스 뭐 반응을 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키워드부터 해가지고 좀 툭 하면은 툭툭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시간에서 뭐 원유, 석유, 천연가스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이제 뭐 푸틴 군 부분 동원령 발동, 뭐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시사, 그 다음에 이제 합병 투표 있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원자재 가격이 뭐 엄청 세게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에 뜨고서 좀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저는 원자재들은 갭 뜨고 하면은 안 그래도 좀 매매하기 쉬운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동제약, 임상3상, 시오노기 이런 건 키워드 뭐 월말 다가오는데 갑자기 붙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가볍게 기억은 해두지 않을까. 뭐 대이용이고 어차피 눌림에서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좀 시온노기 이슈 같이 엮으면서 시장에서 움직일 때 그런 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저게 딜레이가 안 됐고 좀 쌩쌩한 애면 상관이 없는데 2번이나 연기가 됐죠. 그래서 뭐 다음 임상 결과를 보고서 좀 정하자. 지금 내용으로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딜레이가 된 거다 보니까 그 다음 이슈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식량 이슈도 어제 그 전쟁, 해치 이런 거에 엮어서 시간에서 좀 움직이긴 했지만 이쪽은 또 밀리면은 요 내용들 쌀 수입에 대해서 중국에서 좀 늘리고 있고, 그리고 중국 중남부 뭐 연속 가뭄 경보,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갔다가 식량 이슈들은 좀 계속 툭툭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임팩트 있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계속 그 뒤에 움직임 보면서 11월 이후에 연장 안 하는지 이런 내용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식량 관련주는. 그래서 어제 어딨나, 요즘 대주 산업이 좀 또 계속 불쑥불쑥 움직이더라고요. 최근 여기 단기 박스권도 좀 넘어가기도 했었고 뭐 이런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식량은 원래 보던 애들, 저는 고려산업, 대주산업? 대주도 이런 모습이면은 내려오면 좋을 거는 같아요. 한 2,600원, 뭐 2,500원 깬다거나 이런 밑에 구간까지. 자, 그리고 로봇은 시황이랑 좀 별개로 뭐 엄청 새로운 강한 뉴스들을 날마다 막 착착착 붙이면서 버텨주는 건 아닌데, 얘네가 그냥 은연중에 뭐를 좀 깔고 있는 건지. 테슬라 AI 데이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9월 30일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테슬라 측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확대에 위해서 뭐 인력 채용 중이다. 이런 내용. 플러스 새로운 로봇 ETF 뭐 9월 말 빠르면은 10월 삼성 자산운용 거기서 이제 ETF를 출시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랑 플러스해서 뭐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에서 계속 그 로봇 섹터에다가 로봇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지속적인 투자 내용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불성실 공인, 요거는 휴림 로봇은 미지정 되기는 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엄청 뭐 악재보다는 당연히 호재라고는 생각하는데, 악재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재무 그런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로보로보, SP 시스템, 뭐 유일로보틱스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좀 같이 묶어보는 게 맞겠죠. 얘가 뭐 이제 신고가이긴 한데 레인보우 따라서 슬쩍슬쩍 움직이는 2등주 느낌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원래 로봇 섹터에서 좀 대장격이던 애들. 그 다음에 KPF, 우림PTS, 삼성 스펙은 인수합병, 삼성에서 그런 키워드 나오면은 같이 엮일 수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최근 좀 강했던 애가 뭐 로보티즈, SPG, 해성TPC 등이 있는데, SPG는 이제 좀 자회사, 자기 주식 처분, 자사주 이렇게 좀 처분, 뭐 금액이 엄청 크진 않아요. 100억이기 때문에 이제 기분은 나쁜 거죠. 좀 시세 준다 싶었더니 뭐 설비 투자 및 차입급 상한 목적으로 갖다가 자사주 한 100억 정도 팔게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폭넓게 이것저것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재료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재건에 대해서 뭐 키워드들은 계속 있는데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10월 25일 베를린 국제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시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하다 지금 전쟁 끝내라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플러스 어제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 미친 척하고 동원령 이런 얘기를 내렸는데,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뒤에 23일, 27일까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합병 4개 지역 그거 합병 이슈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뒤에 러시아 군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까지 좀 묶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 휴전에 대해서는 뭐 사무총장 종식 멀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내년 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많기는 해요. 최소한 올해는 아닐 것 같다, 뭐 내년까지 좀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 러시아 점령지 첫 영토합병 주민투표 강행 기록. 근데 뭐 당연히 합법적인 투표는 아니겠죠.
얘네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신들이 투표를 민주주의식으로 갖다가 할 리가 없겠죠. 뭔가 뒤에서 뭐 협박을 하든 아니면 지들이 표를 조작을 하든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일단 주민투표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합병에 뭐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어필을 하고 그럼 이 지역은 우리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는 체면을 뭐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 러시아군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냥 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좀 잠잠해지냐, 아니면은 거기서 또 미친 척하고 또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뒤에 좀 보면서 종전이 오나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푸틴이 지금 포지션이 좋진 않아요.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중국이랑 인도마저 러시아한테 야 푸틴 좀 전쟁 끝내라, 지금 전쟁할 때냐, 이런 압박부터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시의원 50명 가까이, 연방 대통령직 사임 요구,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고, 어제 중국도 말린 푸틴 이제 군 동원령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도 야, 좀 평화적으로 하자, 정전, 좀 군 그만 써라, 이런 얘기를 또 어제 대외적으로 갖다가 나왔습니다. 외교인 통해가지고, 대변인 통해가지고. 그래서 정전 호소까지 중국에서 또 어제 군을 동원한다고 하니까 예비군, 그거에 대해서 정전, 전쟁 좀 끝내자 또 어필을 했고, 플러스 러시아 내부에서 지금 전국에서 뭐 항의 시위, 국외 탈출, 러시아가 좀 슬쩍슬쩍 나오고 있다고 해요. 뭐 이 시위가 막 진짜 대규모적으로 일어나는지도 좀 보기는 해야 되고, 어제 시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뭐 50명, 얘네는 시위라는 게 근데 사실 진짜 하기 쉽진 않겠죠. 뭐 하면은 그냥 막 무력으로 갖다 제압을 엄청 세게 해버리니까, 일단 뭐 시위가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국외 탈출 등등, 지금 푸틴은 내외부적으로 엄청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토 합병을 하고서 그걸 토대로 그냥 자존심 세웠다, 이런 액션을 보여줬다. 그래, 우리 러시아 뭐 나는 푸틴은 뭐 한다면 한다, 이런 것 좀 보여줬다 치고서 뒤에 종전이나 회담, 휴전 이런 게 슬쩍 좀 이어지나, 거기까지 좀 볼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전국에서 뭐 항의 시위, 중국도 말린 푸틴 이런 거 또 어필을 해서 재건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재건을 뭐 일단 슬쩍 좀 보긴 할 것 같아요. 어제 시간에 군동원령까지 하다 보니까 장중에 밀리고 시간에 또 밀렸는데, 데모, 현대해보다임, 뭐 소함기계부터 해가지고 이런 재건 관련 키워드들. 자,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원전, 체코 폴란드는 지금 이제 한수원 사장 원전 세일즈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는 뒤에 또 계속 이어지겠죠. 뭐 사업 보고서 제출이라던가 사업자 선정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뭐 우리나라가 사업자 선정되면은 그만큼 더 좋은 부분이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원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빈쌀만 11월 방한하는지, 어제 뭐 또 공주도 만나고 빈쌀만에 오긴 올 것 같거든요, 분위기상.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오면은 더 좋다라는 점. 그래서 이쪽은 뭐 새로운 테마보다는 원래 보던 애들이죠. 네옴시티는 한미글로벌 유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 종목 2개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세아특수강은 일단은 좀 종목이 좀 탄탄한 느낌이 드는 거는 이쪽 2개이기는 해요. 뭐 세아특수강도 나쁘지는 않은데, 나는 대장격 1, 2등주, 그다음에 이제 3등 역할이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은 보던 애들 똑같이 우진, 뭐 한신기계, 서정기전 뭐 등등 강한 애들, 원전은 워낙 많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던 애들 위주로. 자,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인 쪽은 2차전지 배터리 이쪽인 것 같기는 해요.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해소가 되냐 안 되냐,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예외로 두냐 안 두냐, 이게 좀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많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수급 계속 들어오는데, 태양광이 좀 힘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있는 것 같죠. 이번에 그 태양광 대출 그쪽 관련해서 뭐 전수조사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태양광 기업들이랑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 태양광 키워드라는 거, 태양광 대출에 대해서 조사 들어가고 뭐 하니까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좀 힘이 없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 시장이 좀 흉흉한 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 부통령 9월 말 방한 하면은 거기서 뭐 감축 법안에 대한 어필을 하는지, 플러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미 협상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 측에 어필을, 정확히 말하면 협상이라는 것보다는 좀 일방적인 어필일 거는 같은데,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도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슈 엮으면서 뭐 폐배터리부터 해가지고 그린 뉴딜 섹터들 폭등하는 정제 리튬 가격 1년 전에 비해서 4배 수준으로 올랐다. 뭐 리튬은 계속 좀 비싸다고 해요. 2차 전지 원자재부터 해서 그런 섹터들, 뭐 동국산업, 태경BK, 미래나노텍부터 해서 뭐 금양, 코스모 신소재, 화학,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세비캠은 폐배터리 쪽이고, 얘네들은 어제 좀 또 슬쩍 21선 주변에서 움직여 주긴 했는데, 그런 2차 전지 원자재 섹터. 자, 그리고 이제 수급주, 방산주는 호재성 뉴스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은 뭐 수출 추진, 수출 계약 성사됐다 나오더라도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이번에 한국항공우주 보시면서 뭐 이해 안 가신다, 이해 안 간다 여쭤보신 분들도 있는데, 결국 수급주는 문제가 그거입니다. 그날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게 가장 베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수급 좀 들어와야 매매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똑같은 내용 10월 11일 차기 메타 VR 10월 11일 나오고, 내년 초 연말에 뭐 갑자기 좀 연말쯤부터 슬쩍 뉴스가 나올 수는 있겠죠. 삼성, 애플, 구글. 그래서 내년 초에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기 좀 출시를 할 거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좀 보여주나. 메타 관련주는 밑바닥에 있는 애들도 저는 좋아 보이고, MP 뭐 이런 애들은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호흡이 좀 길 수 있죠. 신화인터텍은 이제 구글 엮이는 애고, 최근에 이제 메타 부품 납품, 요거는 이제 또 정고점 이런 곳을 또 살짝 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10월 10일 그런 거 엮어서 뉴프렉스부터 해가지고 쭉 묶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요거 외에 뭐 이제 자율주행까지 있기는 한데, 자율주행은 엄청 막 제 기준에는 뭐 엄청 신선한 뭐 그런 뉴스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갸우뚱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로드맵 그런 것도 뭐 좋은 뉴스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일단 강한 섹터로 뽑았을 때는 개별주, 품절주,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어제 양지사 같은 경우는 정말 광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뭐 미국 지수 밀리고 우리나라 지수 밀리니까 아침에 얘가 오전 중에 뭐 반짝 해줄진 모르겠어요. 워낙 강했던 종목이라 한번 반짝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은데, 이제 얘는 이제 어제 이런 분봉 움직임을 보시면서 막 실시간 대응 안 되는데 매매하기 좋은 애는 아니죠. 내가 이거 진짜 몇 분이에요? 3시 12분부터 한 4분? 한 5분? 한눈 팔았으면은 25%짜리 하락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 3, 4분 차이로 에이 뭐 장마감인데 요즘은 뭐 별거 있겠어, 한 요쯤에서 끝나겠지 했는데, 그 3, 4분 차이로 왔다면 25% 하한가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높은 자리다 보니까 매매를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매매에 대해서 좀 날이 실시간 대응이 엄청 필요한 그런 높은 종목이고, 금리 인상은 저는 은행주는 지금 좀 아쉬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시장이랑 뭐 선물 이런 걸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해치 테마가 장 열리고 뭐 반짝하더라도 거기 건드리는 것보다는 좀 저는 원래 있던 종목들을 좀 슬쩍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차피 이제 큰 악재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발동이 됐고 발효가 됐고 금리 인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악재 소멸 그런 수순으로 좀 다음 주 중에 돌려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개별주, 품절주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이제 그린 뉴딜부터 해가지고 원래 있던 보던 섹터들, 그 다음에 로봇이랑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그 YTN부터 해가지고 언론사, 언론사 매각 이슈는 저는 그렇게 좀 땡기지는 않아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뭐 이제 키워드 붙으면 2차 전지 원자재 이런 것들은 좀
시장에서 괜찮게 반응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눌림 보던 애들을 그대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새로운 테마가 지금 추가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다음 주에 있는 뭐 포르쉐, 그다음에 이제 재건은 그 러시아, 뭐 동원령은 분명히 이제 좀 악재지만 좀 또 밀렸다 싶은데 저런 식으로 내부에서 문제 생기는 게 또 재건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지. 재건주는 저는 그냥 팍팍 밀렸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결국에 종전은 오긴 오거든요. 이번 연도든 내년이든 오긴 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새로운 테마가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외에 뭐 이제 카이스트 모바리시 뭐 탈모 제품, 근데 그게 뭐 직접적으로 회사랑 엮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살짝 그거는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시장에서 뭐 이상한 거 그냥 끌고 와서 엮을 때도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던 애들 그냥 그대로 볼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앞에 두자면은 뭐 이제 재건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자율주행, 2차 전지 섹터, 그다음에 이제 뭐 포르쉐 요 정도. 이거 뭐 어차피 시장이 좀 열려봐야 알긴 하는데 요 정도 순으로 갔다가 뭐 보던 애들 그대로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금리 인상 결국엔 나오긴 나왔고, 매는 일단 맞을 건 맞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하루 이틀 뭐 조금 더 여파가 있을 수는 있지 않나, 그 정도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매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